당신은 누구세요? 명품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여자가 초라한 원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연 60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10년 전 쫓아낸 며느리 한채린입니다. 여자의 손에서 플라스틱 물병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넌 고아였잖아. 채린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국그룹 부회장 한채린. 고아요? 회장님 따님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머님,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0년 전 서울 강남의 어느 집, 28살 채린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 채린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남편 강민혁이 코를 골고 있었죠. 결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인데 신혼의 달콤함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채린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아버지가 드시는 고등어를 구웠죠. 남편이 먹을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까지.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채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찌개에 두부를 이렇게 크게 썰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긴. 시간이 어딨어. 그냥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앉아서 먹지 않고 뭐해? 저는 설거지하고 먹으려고요. 그래, 그게 낫겠네. 친정도 없는 게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됐어. 채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친정은 없었으니까요. 이 집안에서 그 사실은 평생 약점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민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채린은 그에게서 위로라도 받고 싶었죠. 여보, 어머니가 좀. 아침부터 왜 그래? 어머니 성격 알잖아. 하지만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 좀 해봐. 응? 민혁이 그렇게 말하고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채린은 싱크대 앞에서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을 적시는 동안 눈물만은 참았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채린은 이제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었죠. 새벽 기상도, 시댁 식사 준비도, 끝없는 청소와 빨래도.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부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채린아, 너 오늘 친구 만난다며? 네, 어머님. 대학 때 친구가 결혼을 해서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놀러는 가려고 해? 채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약속한 친구의 결혼식이었죠. 어머님, 청첩장도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시댁 살림이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죄송합니다. 오늘 친척들 오시는 거 알지? 저녁 준비해야 돼. 채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채린아, 오늘 꼭 와야 돼. 내가 유일한 대학 친구야. 채린이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친구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이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시댁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큰아주버님 내외분과 시동생 부부까지. 체리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네. 큰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체린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친정도 없다며?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그러니까 민혁이가 왜 그런 애를 데려왔는지. 형수님 속 많이 썩었겠어. 조카 장가 잘못 보냈어. 체린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체린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체린을 훑어봤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응. 근데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체린이 웃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설거지 끝나면 일찍 자. 민혁이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체리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체린의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었죠.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아침 체린이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병원? 검진은 다음 주 아니었어? 정기 검진이요. 예약 날짜가 오늘이에요. 시어머니가 시계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백화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혼자? 임신부가 혼자 다니게? 체린이 잠시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가주려는 건가 싶었죠. 민혁이한테 전화해. 회사 빠지고 데려다 달라고. 여보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럼 택시 타고 다녀와. 나도 바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체린이 입술을 깨물었죠. 혼자 병원에 가는 건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마워라. 체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기는 건강하대요. 체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꺼냈죠. 그나저나 체린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님. 아기 태교 말이야. 좋은 음악도 들어야 하고. 체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아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 좀 줄이고 푹 쉬어. 정말요, 어머님? 대신 도우미 아줌마 한 분 쓸까 해. 체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근데 도우미 비용은 내가 내야지. 체린의 미소가 굳어졌죠. 어머님,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너 결혼 전에 일했잖아. 적금 있지? 그건 제가 모은 전부인데요. 아기 위해서 그 정도는 써야지. 어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체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결혼 6년 차였습니다. 체리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과도한 집안일 때문이었죠. 도우미를 쓰겠다던 시어머니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체린의 적금만 빼앗아가고 도우미는 고용하지 않았죠. 내가 언제 꼭 쓴다고 했어?
생각해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체리는 임신 8개월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다 넘어졌고 그날 밤 아이를 잃었죠. 병원에서 혼자 누워있는 체린에게 남편이 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몰랐어. 다음에 또 가지면 되잖아. 응? 체린이 남편을 봤습니다. 또 가지면 된다고요? 여보, 제발 좀 정신 차려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나한테 뭘 했는지 당신은 몰라요? 민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도우미 쓴다고 내 적금 가져가고 안 썼잖아요. 그건 어머니도 나름 이유가 있으셨겠지. 체린이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당신 정말 끝까지 어머니 편이구나. 체린아, 지금 상황인데 왜 이래? 나가줄래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민혁이 한숨을 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체리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이가 없어진 것도 슬펐지만 남편이 끝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체리는 더 이상 임신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은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는 자리였죠. 체리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체리나, 잡채 좀 더 만들어. 네, 어머님. 아, 그리고 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체린이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밝고 경쾌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체리는 주방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죠. 한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시댁 식구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죠. 서아야, 내가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체리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아, 남편 민혁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죠. 어머님, 오랜만에 뵈어요. 건강하시죠? 아이고, 우리 서아.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시어머니가 서아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체린이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환대였죠. 체리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음식을 계속 만들어야 했습니다. 체리나, 차 좀 가져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체리는 찻잔을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나갔죠. 여기 차 나왔습니다. 체린이 말하자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아, 이분이 형수님이세요? 응,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큰둥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채린이에요. 채린이 인사를 건넸지만 서하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네. 민혁 오빠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주방으로 돌아가는 체린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야, 너 미국 생활은 어땠어? 좋았어요, 어머님. 그런데 역시 한국이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국에 계속 있을 거야? 네, 서울에 자리 잡으려고요. 잘 됐네. 자주 놀러와.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도요, 어머님. 어머님 음식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체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인데 시어머니 음식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서아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리는 주방 문틈으로 다시 내다봤습니다. 민혁이 굳어진 표정으로 서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죠. 오빠 오랜만이야. 너 언제 들어왔어? 이번 주에 들어왔어. 놀랐지? 민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체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체린이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서아는 민혁 옆자리에 앉았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서아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서아야,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더 먹어. 체린이 만든 음식인데 시어머니가 서아에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죠. 오빠, 요즘 일은 어때? 서아가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서아야.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체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체린이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민혁과 서아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오빠 기억나? 대학 축제 때 우리. 그때 정말 웃겼지. 체린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체린을 찾지 않았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혁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체린은 이미 누워 있었죠. 여보 앉아? 서아 보니까 어때? 오랜만이지? 체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애라고 말했었잖아. 응, 알아요. 근데 그냥 옛날 친구야. 걱정하지 마. 체리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 정말 좋아하시던데요. 어머니가 원래 서아 좋아하셨어. 나보다요? 민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비교는 왜 해? 너도 어머니한테 잘하면 되잖아. 10년 동안 잘했는데 소용없던데요. 체린이 돌아 누웠습니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불을 껐습니다. 그 후로 서아는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었죠. 올 때마다 명품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봤는데 어머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아이고, 서아야. 이런 비싼 거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체린이 1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내지 못한 웃음이었죠. 어느 날 체린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응? 형수님 힘드시죠? 서아가 동정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까다로우신 거 다 알아요. 제가 옛날부터 봐왔거든요. 체리는 빨래를 계속 널었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저를 며느리로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는 바람에 오빠가 형수님이랑 결혼했죠. 서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제가 유학 안 갔으면 오빠 아내는 제가 됐을 거예요. 체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 그냥 형수님이 불쌍해서요. 서아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리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혼 8년 차였습니다. 체리는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우연히 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죠. 오빠, 오늘 저녁 시간 돼? 보고 싶어. 보낸 사람은 윤서아였습니다. 체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혁은 샤워를 하고 있었죠. 체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죠.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체리는 서아와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며 얼어붙었죠. 오빠, 오늘 그 호텔 어땠어?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서아야, 미안해. 체린한테 들킬 뻔했어. 괜찮아. 조심하면 돼. 오빠 사랑해. 체리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어진 대화들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만남 약속, 사랑한다는 말들. 체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보, 뭐해? 샤워를 마친 민혁이 나왔습니다. 체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할 말? 무슨? 윤서아 씨요.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호텔에 간 거 알아요. 체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고 했더라고요. 서로.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체린이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3개월 동안 속이고 있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요? 이미 3개월이나 했는데요.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일어나요. 체린아. 일어나라고요. 체린이 소리쳤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혼해요. 체린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혁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안 돼, 체린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알잖아. 어머니 걱정은 왜 해요?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체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바람 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이혼은 안 돼. 민혁이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체린을 불렀습니다. 체린아, 이리 와봐. 체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민혁한테 들었어. 이혼하고 싶다며?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아, 넌 정말 생각이 없구나. 어머님, 남자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이혼을 해? 체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여보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그게 이혼 사유야? 요즘 세상에 그 정도로 이혼하는 사람 없어.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넌 고아 출신이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넌 다시 결혼하기 힘들어. 나이도 있고. 체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우리 민혁이는 다르지. 재벌가 아들이니까. 어머님,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알았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체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윤서아가 또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죠. 어머님, 이거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아이고, 서아야. 고마워.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가방을 받았습니다. 서아는 체린을 힐끔 보며 웃었죠. 체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서아는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서아가 민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체린은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아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죠. 괜찮아요. 체린이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집안일을 이렇게 다 하시다니. 서아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일 못해서 나중에 결혼하면 어쩌죠? 서아가 웃으며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체리는 그 광경을 보며 식탁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체린이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민혁과 서아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자리는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체리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결혼 8년 차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체리는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짐 하나 없이요.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방이었죠. 하지만 체린에게는 그곳이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당장 집에 들어와. 못 들어가요. 체린아, 장난하지 마. 어머니가 난리야.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이혼하겠다고. 체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하려고요. 이혼? 내가 감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1원도 못 받아. 알았어?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고아야. 갈 곳도 없잖아. 어디서 버틸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체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체린은 도서관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돕는 일이었죠. 하루 4시간 최저시급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체린이 도서관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한 손님이 책을 반납하러 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죠. 실례지만 혹시 그 여성이 체린을 유심히 봤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착각인 것 같네요. 여성이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여성이 다시 도서관에 왔습니다. 저기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왼쪽 손목에 작은 점이 있으세요? 체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에 초승달 모양 점도요? 체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희입니다. 혹시 고아원 햇살의 집 아세요? 체린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제가 자란 곳인데요. 알아요. 제가 후원자였거든요. 경희가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었죠. 이 아기가 38년 전에 유괴됐어요. 아기 왼쪽 손목에 작은 점이 있었고 오른쪽 발목에 초승달 모양 점이 있었죠. 체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아기가 당신일지도 몰라요. 경희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햇살의 집에 버려진 아기의 기록 사진이었죠. 당신이 고아원에 온 게 38년 전이죠? 네, 맞아요. 이 아기와 같은 시기예요. 체리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가 누군데요? 한국그룹 한태준 회장님이에요. 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비서예요. 38년 동안 아가씨를 찾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해야 해요. 경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시면 바로 검사 가능해요. 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체리는 명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체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정말 한태준 회장의 딸이라면 다음 날 아침 체리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한채린입니다. 네, 아가씨. 검사 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체리는 경희와 함께 한 병원에 갔습니다. VIP 병동이었죠. 긴 복도를 지나 한 병실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안에 계세요. 경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67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었죠. 회장이 체린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당신이 체린 씨군요. 네. 앉으세요. 제발. 체린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딸을 잃은 지 38년이 됐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죽기 전에 딸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회장이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 것 같아요. 왜요? 당신이 제 아내를 너무 닮았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친자 관계입니다. 의사의 말에 회장이 체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이야.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체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38년 만에 찾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날부터 체린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체린을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한국그룹의 상속녀예요. 아버님, 내가 준비한 게 있어요. 회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국그룹 지분 30%예요. 당신 명의로 이전했어요. 이건 너무 큰데요. 당신 거예요. 원래 당신이 받았어야 할 거예요.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빌딩 5채 명의도 당신 거예요. 비밀 계좌에 현금 500억도 넣어뒀어요. 체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38년 동안 못해준 게 미안해서요. 회장이 체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당한 모든 것 갚아줄 수 있어요. 체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혁 가문 말이에요. 조사해봤어요. 회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민혁 회사는 부실해요. 빚만 100억이에요. 시어머니 홍세라 씨의 명품은 대부분 카드빚으로 산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전부 확보했어요. 회장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혼은 나중에 하세요.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체리는 변호사 정우진을 만났습니다. 한국그룹 전속 변호사 정우진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회장님께 들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남편분 회사부터 조사했어요. 우진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민혁 씨 회사는 6개월 내 파산 예정이에요. 회사 살리려면 최소 50억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요. 곧 은행에서 압류할 거예요. 우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고 계세요? 강민혁 회사가 한국그룹과 계약 추진 중이에요. 몰랐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진이 체린을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 담당자가 당신이에요. 제가요? 네. 회장님이 당신을 한국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하셨거든요.
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 회사 살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할 준비 되셨어요? 그날부터 체린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단발이었던 머리가 우아한 웨이브로 바뀌었죠. 명품 매장에 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보여주세요. 네, 고객님.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습니다. 체리는 시댁에서 1원도 못 쓰고 살았었죠. 피부 관리실에 갔습니다. 10년 동안 관리 못 하셨네요. 천천히 회복시켜 드릴게요. 자세 교정도 받았습니다. 걸음걸이를 바꿔야 해요. 자신감 있게 걷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체린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한국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미팅이 있으세요.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민혁 대표와 계약건이요. 체린이 서류를 받습니다. 강민혁?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요. 네, 부회장님. 체린이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강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체린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었고요. 체린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체린이 누군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그룹 부회장 한체린입니다. 체린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혁은 체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뵙겠습니다. 체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그룹과의 계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체린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부채가 100억이 넘네요. 체린이 민혁을 쳐다봤습니다. 회사 운영을 제대로 하신 건가요? 민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다른 회사들은 성장하던데요. 체린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 불가 판정입니다.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용도 부족이요. 특히 대표의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체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성이요? 그게 무슨 개인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체린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결혼 8년 차 아내에게 소홀했고 최근 외도까지 하셨더군요. 그건 어떻게...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한국그룹은 윤리 경영을 중시합니다. 체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리 없죠. 체린이 민혁 앞을 지나갔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체린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강민혁 대표가 다시 면담 요청했습니다. 거절하세요. 네, 부회장님. 하지만 다음 날 민혁이 한국그룹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부회장님을 꼭 뵈어야 합니다. 보안 요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체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민혁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체린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다 거리로 나앉습니다. 채린이 민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 중요한 회사를 왜 엉망으로 운영하셨어요? 일어나세요. 보기 흉하니까. 채린이 돌아서려는데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제발입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채린이 멈춰섰습니다. 정말 뭐든지요? 네. 그럼 부인분께 용서 구하세요. 민혁이 당황했습니다. 제 부인이요? 네. 외도한 거 사과하시고 제대로 대접하세요. 채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채린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 고시원으로 채린을 찾아왔습니다. 채린아, 문 좀 열어봐. 채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내가 회사 일로 한국그룹이랑 계약해야 하는데. 채린이 웃었습니다. 결국 회사 때문이구나. 아니야. 너 때문이야. 거짓말. 채린이 문을 닫으려는데 민혁이 문을 잡았습니다. 채린아, 제발. 손 치워요. 채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애원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민혁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했죠. 노력하라고 했죠.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노력할 차례예요. 채린이 문을 닫았습니다. 민혁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채린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요. 시댁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채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채린이? 오랜만이에요. 채린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채린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 한국그룹 아세요? 한국그룹? 네. 대한민국 10대 재벌이요. 채린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그룹 부회장 한채린. 시어머니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한국그룹 회장님의 딸이었어요. 채린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38년 전 유괴됐다가 고아원에서 자랐죠. 그런데 최근에 친아버지를 찾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고아라고 무시하셨죠, 어머님? 채린이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집이 당신네 집보다 10배는 큰데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민혁 씨 회사가 지금 파산 직전이라는 거. 채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계약서만 제가 사인하면 회사가 살아나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발 무릎 꿇으세요. 채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린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10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채린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아 주제에 친정도 없는 주제에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했을 때 계단 청소시키고 적금 빼앗아 가고. 채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아이가 죽은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채린이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서는 사인 안 할 거예요. 채린아, 당신네 회사 망하는 거 제가 직접 볼 거예요. 채린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도 결국 우리랑 똑같구나. 복수하는 거잖아. 채린이 멈춰섰습니다. 똑같다고요? 채린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때리지 않았어요. 욕하지도 굶기지도 아이를 잃게 하지도 않았어요. 채린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계약서에 사인 안 하는 것뿐이에요. 채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복수라면 너무 약하죠?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윤서아가 채린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채린은 카페에서 서아를 만났습니다. 서아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지만 채린의 가방이 훨씬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그렇게 궁금해요? 채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혁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알아요. 회사도 어렵고 형수님이랑도 연락이 안 되고.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오빠 좀 도와주세요. 채린이 서아를 봤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형수님이 한국그룹 부회장이시잖아요. 아, 그래서요? 채린이 웃었습니다. 서아 씨 기억나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서아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불쌍하다고 했죠. 채린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누가 불쌍한지 알겠어요?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채린이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민혁 씨 외도 증거 전부 있어요. 이혼 소송 들어가면 위자료 10억은 받을 것 같아요.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서아 씨가 민혁 씨 감당할 수 있어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도 망하고 빚만 100억 남은 남자요. 채린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강민혁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저택을 팔아야 했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대부분 가짜였고 진짜들도 전부 팔아야 했습니다. 윤서아는 민혁을 떠났습니다. 미안해, 오빠. 나도 내 삶이 있어. 민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채린을 찾아왔습니다. 채린아. 민혁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다 내 잘못이야. 채린이 민혁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채린이 돌아섰습니다. 채린아, 이혼 서류 곧 보낼 거예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10억 청구할 거고요. 그런 돈 어디 있어. 그럼 빚으로 사세요. 채린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10년, 이제 갚을 시간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채린은 한국그룹 본사 부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이었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요? 위자료 10억, 채린님 완전 승소입니다.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민혁 씨가 면담 요청을 또 했습니다. 보내주세요. 잠시 후 민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채린이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혼 판결 나온 거 알죠? 응.
알아. 위자료 10억은 분할로 내셔도 돼요.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리나,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이제 알았어. 민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체린이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알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민혁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체린이 불렀습니다. 민혁이 돌아봤습니다. 이거. 체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 협력사예요. 여기 지원하세요. 실력은 있잖아요. 제대로 일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행복해야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니까요. 체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각자 살아요. 민혁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체리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작은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곳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체리나. 시어머니는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대저택과는 비교도 안 됐죠. 앉아.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어. 너를 고아라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한테 똑같이 한 거야. 체린이 차를 마셨습니다. 변명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체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뭔데? 생활비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걸? 저도 누군가의 딸이니까요. 체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하지만 굶어 죽으라는 건 아니니까. 체린이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체린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체린이 뒤돌아봤습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체린이 문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체린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딸, 요즘 어때? 좋아요, 아버님. 회사 일은? 재미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잘할 줄 몰랐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내 딸이니까 당연하지. 회장이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 잘 끝났다며? 네, 다행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정우진 변호사 어때? 회장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나쁘지 않잖아. 나이도 적당하고. 체린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정우진은 자주 체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부회장님, 이 책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관심이었죠. 천천히 생각해봐. 좋은 사람이야.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체리는 고아원 햇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자란 곳이었죠. 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체리나, 내가 왔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원장이 체린을 꼭 안았습니다. 소식 들었어.
내가 한국그룹 회장님 딸이라며? 네, 그렇게 됐어요. 채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게 뭐야? 고아원 신축 기부금이에요. 50억 들어갈 거예요.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50억이나? 네. 그리고 매달 운영비도 지원할 거예요.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채린아. 정말 고마워. 채린이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들이 채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예뻐요. 고마워. 채린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채린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희도 행복해질 수 있어.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채린은 한국그룹 부회장으로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우진이 채린에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둘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회장님을, 채린 씨를, 우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채린이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우진 씨, 표시 많이 나거든요. 우진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답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채린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제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채린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채린은 한국그룹 사업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옆에는 아버지 한태준 회장과 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딸, 행복해?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행복해요.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옥 같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회장이 채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진이 너 잘 챙겨줘. 네, 회장님. 우진이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린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새벽 차가운 계단을 내려가던 자신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던 자신을, 아이를 잃고 혼자 울던 자신을, 그 모든 순간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걸요. 이제는 저도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채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채린이라는 이름으로요. 한편 작은 빌라에서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채린이 나왔습니다. 한국그룹 고아원 100개소 신축 지원 발표. 시어머니가 화면 속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보물을 놓쳤구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채린이 보낸 생활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한국그룹 협력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전에 회사 경영하셨다며요? 응, 그랬어. 왜 그만두신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제대로 못 지켜서. 민혁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그룹 본사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려고 해. 윤서아는 미국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홀로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서아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채린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서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린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식사였죠. 체리나, 이것도 먹어봐. 아버지가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체린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38년 만에 찾은 가족. 새로 시작하는 사랑. 스스로 일궈낸 성공.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체리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못합니다. 진짜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만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